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룡 회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5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4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프라인 신청, 현장 접수 그 2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영상은 현장 접수를 위한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이 서류 작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 설명란에다가 쭉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뭐 4개나 되는데 다 다시 보지는 못하실지라도 4번째 현장 접수 그 안내 영상이라도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셔야 이해가 한결 빠릅니다. 대리기사가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분증인데요. 이건부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둘째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신청 서식 같은 것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을 제외하고 증빙서류와 신청 서식, 이 2가지에 대한 서류 작성법을 쭉 설명드릴 겁니다. 가급적 이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옆에 놓고 영상 설명과 함께 같이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현장 접수용 신청 서식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출력한 문서 형식이 아니라 USB에 파일을 그대로 담아서 고용센터에 가져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류 작성에 관한 설명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 있게, 설명도 느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화면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설명과 화면에 집중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그 서류가 준비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 설명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신청 서식은 총 18가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쫄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 대리기사들한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몇 개 안 되니까 차분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서식 1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원 신청서, 가로 열고 특고, 프리랜서용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서식을 완성시킬 겁니다. 크게 신청인 란이 있고 신청 내용 큰 2가지 란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봅니다. 먼저 신청인 란에서 첫 번째 성명을 쓰시고요.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차분히 쓰세요. 둘째, 주민등록번호도 쓰십니다. 자, 실제 쓰세요. 셋째, 주소를 쓰시고, 넷째, 전화번호를 쓰십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고 화면 구성도 여유 있게 할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5번째, 직종은 대리운전기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시고요. 6번째, 계좌번호를 씁니다. 그 서류에도 설명이 있다시피 인터넷 은행,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게 그런 거죠. 이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의 계좌를 적어야만 했습니다만 이 오프라인 신청 현장 접수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장을 대신 쓸 수도 있으니까 이 관련 설명은 좀 이따 뒤에 또 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좌번호까지 다 쓰셨죠? 자, 그럼 계속 나갑니다. 신청 내용란에서 보면 7번째 항의 지원 대상 요건, 여기서 1919년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달은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이 2달 각기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 또는 2달 각각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7항 지원 대상 요건 쓰셨죠? 차분히 한번 정리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막상 작성할 때 우왕좌왕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미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이 영상을 중지시킨 상태 속에서
요 관련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항 소득 요건입니다. 이게 좀 사실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서식, 정보 이용 동의서인가요? 이것에 동의를 하면 소득 금액 증명원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증빙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노동부의 매뉴얼에는 확실하게 적혀 있는데 막상 이렇게 작년에 연소득을 적으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서로 간에 모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신고 대상인 분들은 그 신고한 금액을 쓰면 되실 거고요. 그 관련 서류는 이따 증빙자료 안내에서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에 이와 관련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작년 소득 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보완 요구가 온다는 거죠. 한편에는 정책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대리기사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찾아서 적어봅니다. 그 밑에는 건강보험료 작성, 요것은 작년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라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들을 2개 이상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종종 이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걸 다 적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득 총액을 적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니까 다 적는 것이 원칙이겠죠. 로지 콜만 아이콘 카카오 중에서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걸 적당히 적어서 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작성하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이라든가 영상 구성을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영상을 중간에 멈춰놓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황 소득 감소 요건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3월달, 4월달의 수입이 그 이전에 다른 기간의 수입에 비해서 많이 소득이 줄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즉 2020년 3월달과 4월달의 소득을 적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 기간은 5가지 중에서 1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 10항입니다. 유사사업 참여 여부. 이것은 각 지역별로 그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 대응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것 같습니다. 일부의 경우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지역고용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처리된 이후에 이번 노동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차후에 부정수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항 고용서비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적당히 이름과 서명을 또는 도장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 1 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서식 2와 서식 3은 대리기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서식 4와 6과 7, 이것은 필수 동의서 서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이런 동의서인데요. IT 강국답게 대한민국의 행정정보통신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사전 동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식 7은 거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당 서류를 본인이 직접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서식입니다. 다음
서식 5인데요. 이것은 아까 서식 1 신청서에서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통과해도 됩니다. 괜히 골치 아프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서식 8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이것은 증빙 서류 중에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에 해당되는데요. 이따 같이 몰아서 또 설명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번 지원금 자격이 있는 대리기사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와 소속사의 관계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노무계약서라던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리기사로서는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소속사에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떼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컨대 카카오라든가 1577 같은 큰 업체에서는 이 서류를 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리판의 업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지럽고 그리고 미처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 노무계약서라든가 확인서 같은 것을 떼기가 어려운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경우 로진이 콜만원이 카카오니 아이콘이니 이 대리기사 자신이 쓰는 프로그램에 있는 기사 정보창 그것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기사들의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리기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를 화면 캡처해서 제출하는 걸로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가 그동안 쭉 많이 주장을 해왔고요. 지난번 청와대 앞에 한국노총과 같이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저희들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뒤에서 바로 나오는 소득 증빙 서류의 경우는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화면 캡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동부의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신이 자격을 갖춘 대리기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의 기사 정보창을 화면 캡처해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하는 사항들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에 들어오는 상담 내용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했는데 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직접 발행한 노무 계약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라 하는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편방송인 MBN 방송과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상의 기사 정보창을 캡처하는 걸로 대신한다 하는 것이 가능함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소속사에서 노무 관련 확인서라든가 또는 계약서 같은 것을 별 무리 없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기사 정보창을 화면 캡처해서 내면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서식 11 소득감소 확인서입니다. 이것도 증빙서류 중에서 소득감소 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이건 또 좀 이따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리기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상에서 운행 통계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것 3개면 3개 전부를 다 캡처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캡처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번째, 3번째 안내 영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서식 9부터 서식 18까지입니다. 이것은 대리기사가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식은 아닙니다. 서식 제목들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이상 18개의 서식 중에서 대리기사에게는 서식 1과 4, 6, 7이 필수 서식이고요. 8, 9, 10, 11, 12, 13, 14, 16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15는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17과 18은 대리기사한테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결국 대리기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신분증, 둘째 증빙서류입니다. 그리고 셋째 노동부 서식 1, 4, 6, 7입니다. 두 번째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노동부 서식의 8과 11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 대상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소득 감소 확인 증빙 서류, 이 두 가지고요. 소득 증빙 서류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미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증빙 서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거나 신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이것을 화면 캡처하거나 또는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작년 연간 소득 자료를 보완해 달라 하는 담당자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얘기죠. 기타 나머지 서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영상 밑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 작성 요령 안내가 끝났습니다. 사실 근래 여러 지원금 조치들은 유례가 없던 거다 보니까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당국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전국대리기사협회 역시 상담을 위해서나 이렇게 영상 제작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문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 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규정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생각하시고, 개인별로 추후 서류 보완 요청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이나 선정 방식들에 대해서는 전국 대리기사협회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 대리운전 시장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렇듯 일시적인 지원 혜택조차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범위 등을 결정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빨리 합리적인 대리운전법이 제정되고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불공정한 시장의 현실과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그간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시장과 처우 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우리 동료 기사님들과 함께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 기사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한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종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